네.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그 뒤에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최지민 학생이 어느 분이세요? 최지민이라고 계세요? 어. 아, 거기 혹시 저희 콘솔에 칼리 연결해서 테스트하셨어요? 칼리 연결해갖고 테스트하셨어요? 칼리. 아니요? 아, 누가 이렇게 그 콘솔에 연결할 때 보여드릴게요. 테스트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민이라고 또 박쥐지민으로 돼 있던데 이렇게 영문으로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한글로 바꿔보니까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그동안 이제 이론을 말씀드렸고 오늘 실제로 이제 EDR을 깔아가지고 여러분 PC에다 깔 거고요. 깔아서 떻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혹시 필요하시면 그 학교 거 말고 집에 가셔도 까셔도 됩니다. 집에서 까셔서 집에서도 그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 하셔도 됩니다. 콘솔 권한을 다 오늘 오픈해 드릴 테니까 그 콘솔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EDR은 먼저 제가 화면을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이거를 그냥 하게 되면 잠시만요. 접속이 되면 네. 이렇게 이제 뜨게 됩니다. 그러면 계정과 패스워드를 이제 넣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게 그냥 접속이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보안 때문에 원타임으로 이렇게 연동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나중에 이제 구글 오센티케이션이라고 이제 무료 제품이거든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오센티케이터라고 이렇게 깔게 되면 이 비밀번호가 계속 30초 단위로 계속 6자리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를 넣으면 이제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걸 이제 안 했는데 자꾸 이제 이 사고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뭐 해킹을 해가지고 패스워드를 알아가지고 콘솔에 들어와서 이제 이상한 짓을 하니까 현재는 이제 강제화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센티케이터를 써야지만 로그인이 되도록 바뀌었고요. 오센티케이터를 457 218 이렇게 넣고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저희 콘솔에 이제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이 로그인하는 방법은 일단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메일을 등록을 해드리면 그 이메일로 아까 같은 이제 저한테 왔던 이런 이메일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접속하시면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나와요. 여러분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콘솔로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메일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혹시 이메일 다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없죠? 그러면 뭐 여기 카톡방이나 이런 게 있어요? 저- A형 네? 대학교 전용 아, 카톡방. 거기다가 이메일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내가 등록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메일로 이 메일이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 방에다가 이메일을 지금 다 올려주세요. 각자 쓰시는 학교 이메일도 되고 뭐 네이버 이메일도 되고 뭐든지 편하신 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학교 거로 하셔도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메일 계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이 안 돼요. 계정만 확인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칼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해킹 툴은 아니고 그냥 공개된 툴인데 칼리를 연결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보니까 1월 달에, 2월 달, 올 2월에. 그래서 이제 누군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근데 아까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정확한 근거가 안 이메일만 남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메일을 이걸 쓰더라고요. 이걸 쓰는데 이걸 영타로 되는데 한타로 바꿔보니까 박쥐지민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한번 여쭤본 거야.
뭐, 그, 그거를, 이걸 여기다 다 집어넣어. 어둠이나. 이름을 추가해 주는 거구나. 아,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림 풀어야 돼. 나 콘솔 하나만 열어줘. 이게 계정이 SSH. 알았어, 잠깐만. 그럼 제가 저 같이 온 분이 이제 계정을 등록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나중에 이것도 여러분들도 이걸 이제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등록된 사람들이 저희 콘솔에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뭐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이메일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센티널원의 AP 이게 이건 아시아 퍼시픽이라는 뜻이고 한국에 있는 콘솔 중에서 센티널닷컴의 콘솔에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 계정이 부여가 되는 이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전부 다 이제 어드민으로 권한을 드릴 거니까 어드민을 권한을 주게 되면 계정 추가도 되고 삭제도 되고 원하는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신 그 친구분들 걸 삭제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부담부터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계정을 만들 때 여기다가 이제 애들을 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넣고 넥스트를 누르면 어디다 권한을 줄지를 물어보거든요. 어카운트 레벨. 뒤에 이제 다시 설명드릴 건데 어카운트 레벨에 백석대라고 하는 어카운트에 어떤 권한을 가져갈지를 이제 물어보거든요. 뷰어를 주게 되면은 보기만 가능합니다. 권한 설정은 안 되고 보기만 가능하고 뭐 C레벨은 설정은 안 되고 리포트만 뽑아볼 수 있어요. IR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데아 관련된 기능만 이네블이 되고 이걸 이제 우리가 롤이라고 부르는데 이 롤 자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권한에 대해서만 이 사람한테 주고 싶다고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제공하는 권한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 권한 자체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냥 PC 관련된 것만 보게 하겠다고 그 메뉴만 선택해서 거기만 들어올 수 있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롤 자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당연히 어드민으로 줘야 되고 패스를 해야 되니까 전체 권한은 어드민을 주고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계정이 생성되면서 오센티케이터를 또 누라래 가지고 이게 조금 30분 동안 안 쓰거나 뭐 특정 시간이 지나가면 이걸 항상 계속 넣어야 돼요.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 보안성은 높은 대신. 넣고 크리에이터를 누르면 이제 온보딩 이메일이 이제 날라갑니다. 아까 제가 네이버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처럼 이렇게 이제 메일로 아까 내가 등록했던 이메일로 그 메일이 이제 날아가게 돼요. 그 메일에 들어가시면 아까 여기처럼 이런 메일이 오게 되고 요걸 누르면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안 뜨는데 이 링크를 누르면 패스워드를 최초의 패스워드 설정하라고 이제 비밀번호 두 번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떠요. 비밀번호를 똑같이 두 번 넣으시면 이제 계정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이쪽에 이제 QR 코드가 뜨면서 그 오센티케이터를 연결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구글의 구글의 오센티케이터라고 이게 무료 제품이거든요. 이걸 설치하신 다음에 이 QR을 여기다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번호가 바뀌면서 패스워드가 30초 만에 한 번씩 바뀌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뜨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접속하실 때마다 요거 이제 반드시 넣어줘야지만 패스워드랑 계정과 패스워드가 맞고 이 오센티케이터까지 맞아야지만 이제 로그인이 되게 되죠. 지금 이메일 등록 다 되면 알려주세요. 아니, 김이사 다 되면 알려줘. 이메일이 이건 내 핸드폰이 아니야. 요거 이제 되는 동안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글로벌이라는 게 있거든요. 글로벌은 뭘 그러냐면 말 그대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글로벌 권한이 있어요. 여기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 권한이 있는데 어카운트는 이 글로벌 안에 있는 형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설치하면 중앙에 관리 서버라는 게 있게 되고 관리 서버를 데이터 센터에 놓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를 각 PC에 깔아가지고 PC에서 어떤 행위를 분석한 다음에 자료를 이 관리 센터에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설정 값도 관리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변경하면 이 에이전트로 정보를 설정을 내려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사스라 그래가지고 서비스에서 더 이상 이런 중앙 관리 서버가 필요 없고 말 그대로 이 서버 역할을 하는 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려놓게 돼요. 클라우드에 클라우드에 여기다 클라우드에 올려놓게 되고 그럼 뭐 어떤 장점이 있죠? 더 이상 관리 서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백석대에다가 우리 제품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 서버가 있어야 되고 PC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이 관리 서버에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관리 서버도 관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버가 깨져버리면 그동안 있었던 데이터가 다 날아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서버에 대한 복구라든가 뭐 종합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물리적인 서버가 필요 없이 클라우드로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사에서 클라우드로 서버를 만들어 놓는 건데 그 인터넷상에 그러면 고객들은 에이전트만 깔아가지고 에이전트 설치하 고객사를 이제 어카운트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컨셉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어카운트 그래서 이 콘솔 밑에 백석대라는 이제 어카운트가 있게 되는 거고요. 어카운트의 밑에 보면 사이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이트는 뭐냐면 위치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백석대는 천안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서울 캠퍼스라고 하나 만들고 뭐 천안 캠퍼스 이렇게 만들게 되면 백석대 밑에 천안과 서울로 나눠서 이제 PC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군데로 이제 나눠놓고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매체적 USB를 못 쓰게 하고 싶으면 서울 캠퍼스 서울 사이트 자체에 이제 매체적인 차단으로 걸게 되면 매체를 못 쓰게 되고 천안은 학생들이 많이 쓰니까 USB를 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한을 이 사이트별로 이제 줄 수 있게 돼요. 그 사이트에서 잠깐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룹이라는 컨셉이 사이트 밑에 이제 그룹이라는 컨셉이 있거든요. 근데 그룹은 부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 캠퍼스에 뭐 재무부서, 뭐 인사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서를 나눠놓고 그 부서별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덱스가 3티어로 이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메뉴에 글로벌, 어카운트, 사이트 밑에 사이트 밑에 이제 그룹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세 단계로 이제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이 정책을 그룹별로도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사이트로도 만들 수 있고 어카운트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여기다가 정책을 넣게 되면 하위에 있는 이 그룹 정책이 항상 제일 우선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룹에 정책이 없으면 상위 조직에서 정책을 이제 받아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만약 정책이 없으면 여기 걸 이제 받아오게 되는 거죠. 여기도 정책이 없으면 글로벌에서 정책을 이렇게 받아오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사이트는 내가 원하는 정책이 따로 있다고 하게 되면 여기다 정책을 만들게 되면 여기서 물려받지 않고 여기 있는 정책으로 밑에로 이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정책이 많아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정책을 놓고 싶으시면 그룹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룹별로다 다른 정책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동작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별 모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정책을 설정하는 화면이고요. 이 별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를 설치하시면 이게 이제 뜰 거고요. 지금은 그룹 안에 있는 에이전트만 보이는 겁니다. 글로벌 밑에, 백석대 밑에, 디폴트 사이트 밑에, 디폴트 그룹 안에 있는 에이전트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약간 흐리게 보이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에이전트가 현재 다운돼 있는 겁니다. PC가 꺼져 있기 때문에 흐리게 되고 이거 PC를 켜게 되면 이게 이제 진해져요. 진해지게 되고 이게 빨간색이면 뭔가 이제 악성 코드가 돌았다거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디텍션하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뭐 동작을 안 해서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와 통신이 안 되거나 로그를 못 보낸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뭐 동그란 게 생기면서 느낌표 같은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한 7, 8가지가 있는데 그걸 딱 이 아이템을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어떤 상태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사이트로 가게 되면 이 사이트 밑으로 있는 디폴트 사이트로 밑에 있는 PC가 이제 다 보이게 돼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나오죠. 이건 뭐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어 있는데 조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켜져 있는데 악성 코드가 있고 조치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이건 다운로드 돼 있는 현재는 이제 PC가 꺼져 있는 상태. 그리고 백석대로 누르게 되면 백석대 밑에 있는 전체 PC가 다 나오게 되죠.
여기에 현재 7대가 설치되어 있고 7대 중에 한 대만 켜져 있네요. 나머지 이렇게 다운로드된 상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켜져 있는 PC를 한번 이렇게 눌러서 보게 되면 올라가야 되는데 화면이 살짝 밑에가 잘리는데 이게 올라가질 않네요. 여기다 놓고 그러면 보시면 이 PC에 저희는 이거 에이전트하고 콘솔 사이에 실시간으로 세션이 항상 맺혀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있는 경우에 서버의 설정을 바꾸면 이게 전체 PC로 내려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이 받는 쪽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세션을 연결하고 있는 게 아니라 1시간에 한 번씩 정책을 가져가도록 설정을 하고 있는. 그럼 평상시에는 그냥 연결 안 돼 있다가 1시간에 한 번씩 가서 이 전체 PC가 여기 몇 대 안 되니까 그러는데 뭐 우리 회사 PC가 10만 대다 그러면 10만 대 중에 아침에 부팅이 되고 나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서버에 가서 정책을 이렇게 받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1시간으로 설정하면 1시간이 있어야지 전체 PC 정책이 내려가겠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동작 안 하고 다 실시간으로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TCP로 이제 설정이 맺혀 있고 정책을 바꾸면 거의 실시간으로 다 내려가요. 거의. 근데 이게 여기 왜 라스트 사부 상인 사부이라고 나오냐면 완전히 실시간성은 실시간이라 하더라도 이 TCP, UDP 이런 거 배우셨나요? TCP, UDP가 뭐가 다르고 이런 거 다 아시죠? 여러 번 배우고. TCP는 커넥션 항상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하는 단계에서 이쪽은 A하고 B라고 시스템이 있으면 항상 세션이 이렇게 맺혀 있고 이 세션은 사실 데이터가 안 지나가면 계속 맺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keep alive라고 해서 이 세션 현재 정상이라고 해서 이거를 디폴트로 4초마다 한 번씩 패킷을 보내요. 패킷을 보내서 내가 받고 내가 받았다고 액을 날리게 되면 이 세션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CP는 항상 그 세션이 맺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데이터를 쭉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2P 같은 경우는 이제 TCP가 아니고 UDP인데 뭔가 웹에서 다운로드를 뭔가 받잖아요. 네이버에서 뭔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 TCP 통신이에요. 그러면 문서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한 번에 10메가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 PC로. 네이버에 있는 PC가 한 번에 10메가를 보내지 않아요. 그걸 보내려면 NTU라고 해서 네트워크 장비에는 최대로 보낼 수 있는 패킷의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NTU라고 하는데 그래서 파일이 10메가가 있으면 이 패킷을 다 잘게 쪼개요. 라우터나 이쪽에 보내기 위해서. 패킷을 조그맣게 다 쪼갭니다. 10메가짜리를. 보통 512 정도로 쪼개거든요. 쪼갠 다음에 이거를 최초에 512 파일, 512 패킷을 보내요. 그럼 얘가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내요. 세 번째 걸 보내면 그 다음에 얘가 나 지금 세 번째까지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하고 이 받은 거에 대해서 네이버 쪽에다가 나 정상적으로 받았어 하고 이제 액을 줘요. 액을 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터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패킷을 보낼 때마다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보냈는데 나 다섯 번째 게 제대로 안 왔어. 그러면 재전송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 과정을 여러 배 거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킷이 안 왔다. 그럼 이제 커넥션 페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TCP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재 세션이 정상적으로 살아있고 데이터 통신이 문제가 없다는 걸 보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4분을 찍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4분 동안 패킷이 아무것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걸 4분으로 측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4분 동안 TCP 세션이 연결이 안 되면 이제 어, 여기에 이제 라스 3인이라는 것은 현재 실시간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분 동안 이상 없이 통신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PC가 다운로드 되면 이 시간이 바뀝니다. 뭐 2hours 이런 식으로 그러면 2시간 전에 이 PC가 이제 꺼졌다는 거예요. 근데 UDP는 달라요. TCP처럼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TCP는 플로우 컨트롤도 하기 때문에 패킷이 무조건 반드시 순서대로 나가게 돼요. 아까 중간중간에 확인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패킷이 순서대로 나가게 되는데 UDP 같은 경우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패킷을 막 쪼갠 다음에 그냥 확 뿌려버려요. 그럼 실제로 뒤에 있는 패킷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P2P 받아보시면 P2P 이렇게 쭉 보면 중간에 뒤에 있는 게 먼저 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UDP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필리알 쓴 통신에는 절대 UDP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패킷에 대한 순서나 이런 걸 저는 조합도 모르고 중간에 변조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UDP는 그런 한계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TC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우 컨트롤도 하고 정상적으로 패키지 않으면 계속 리트라이 하면서 제대로 받도록 계속 이제 하게 된다. 그래서 텔넷이라든가 여러분이 쓰시는 텔넷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격으로 시스템을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텔넷이나 이런 것도 UDP로 되어 있고, FTP 같은 경우도 데이터 커넥션은 커맨드는 TCP로 가는데 데이터는 UDP로 가요. 그냥 막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의 종류마다 TCP, UDP로 나눠서 이제 구성하게 돼 있고, 요거를 라스트 4분 동안, 시동 4분 동안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고, 지금 감염돼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저희 에이전트가 PC에 내려가니까 에이전트에서 메모리라든가 CPU나 이런 종류를 제가 들고 오게 시킵니다. 기본적인 이 시스템에 대한 운영 현황을 이제 다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 콘솔에 보이는 IP하고 이게 이 PC가 실제로 쓰는 IP가 달라요. 이거 왜 다르죠? 이거 왜 다른지 아시는 분? 이게 이 에이전트가 깔린 PC IP는 192.168로 되어 있는데 콘솔에서 보이는 IP는 212로 다른 IP로 되어 있어요. 이거 왜 다르냐? 인라이트.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IP 바꾸는 거예요. 예, 이게 나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IP가 왜 나왔냐면 지금 우리가 IPv4를 쓰고 있는데 IPv4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IP 개수가 굉장히 제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넷을 만들 때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많은 IP를 쓰리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 만들 단계에.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V4.0으로 만들었는데 이미 초과가 됐습니다. IP가 이미 모자라요. 그래서 V6가 나오긴 했는데 V6 IP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V6 IP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V6 IP는 개수는 무한대입니다. 거의 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 무한대로 쓸 수 있는데 근데 V4를 쓰는 환경에서 IP가 부족해서 나온 기술이 이제 나트라는 기술이고 나트라는 기술은 이 내부에서는 만 개를 쓰는데 이 만 개 IP가 인터넷 나갈 때는 하나로 바뀌어서 나가요. 이거 이제 그래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IP를 바꿔서 나와요. 내부에서는 백석되는 PC가 100대 있다 하더라도 아웃에서 나트가 되게 되면 인터넷에서 밖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IP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 PC는 이 IP가 등록돼 있지만 우리 콘솔에서는 나트된 IP만 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 IP만 이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도록 되어 있고 네트워크 어답터가 정보가 다 나옵니다. 이거 봐서 아마 VMware 워크베이스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PC에다가. 그리고 랜카드도 두 개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VMware 올렸으니까 VMware 가상화 어답터가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이제 설치가 되게 되면 이 PC에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 가져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깔려 있다, RGB다, 뭐 한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 PC에 깔려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다 이제 긁어서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시합점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따라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지 좀 보고 여기서 어,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또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개이 깔려 있는데 EDR에서 한국 관련된 공격이 디텍션 됐잖아요. 그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취약점이 실제로 존재하는 PC에서 한글로 누가 공격을 했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격상시켜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다. 뭐 뒤에 거는 이제 뭐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가 이 PC에서 원격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에서 로그를 긁어야 되는데 뭐 리부팅도 원격으로 리부팅도 시킬 수 있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에이전트 설치하신 다음에 내 PC를 찾은 다음에 여기다 샌드 메시지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 PC 화면에 이렇게 가운데에 딱 뜨게 돼요. 내가 보낸 메시지를 콘솔에서. 리부팅도 원격에서 할 수 있어요. 원격에서 리부팅도 시킬 수 있고 뭐 리스타트도 가능하고 로그 같은 경우에도 이 클라우드로 바뀌면서 좋아진 게 예전 같으면 관리자는 천안에 있는데 갑자기 서울의 PC에 다운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서울까지 가야 돼요. 로그를 불려면. 근데 여기는 이제 로그를 땡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글로 안 가더라도 여기서 로그를 이제 땡겨올 수가 있죠.
패치 로고죠. 패치라고 해서 이 패치 로고를 누르게 되면 이 해당 에이전트에 있는 로고를 다 땡겨가지고 이제 콘솔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지우실 때 이제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지우고 싶으시면 이제 지우실 때 어떻게 지우냐면 여기서 에이전트에 오신 다음에 언인스톨을 치시면 됩니다. 언인스톨을 하게 되면 어프로브 언인스톨을 누르게 되면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저희 에이전트가 원격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 성격에 가지 않더라도 삭제할 수가 있고 만일에 집에 있는 에이전트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윈도우 제어판에 가서 삭제를 누르더라도 삭제가 안 됩니다. 그럼 그때 패스프레이즈라는 걸 달라고 하거든요. 패스프레이즈는 뭐냐면 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런 저희 보안 프로그램을 지우는 걸 막기 위해서 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에이전트마다 다 달라요. 키가. 이걸 복사해서 넣어야지만 이제 삭제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딱 삭제를 제어판에서 누르면 이 패스프레이즈를 넣으라고 요거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지만 PC가 이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를 내리거나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돼요. 다 막혀 있어요. 보안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누가 하고 막 지우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패스프레이즈라는 기능으로 이제 보호가 돼 있고 만약에 지우실 거면 콘솔에서 내리든가 아니면 요거를 이제 제어판에서 삭제를 누르시고 이걸 넣으시면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삭제가 될 겁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오늘 수업에 관련된 거 말고요. 다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저는 요새 랭귀지 뭐 배워요? 아까 보니까 뭐 랭귀지 뭐 배우던데. 요즘 자바 배우네? 음, 시오, 시오로, C 배워요, 하여튼? 저는 이제 코볼, 뭐, 어셈블리 이런 걸 배우는데 요즘 아마 그런 거 안 배우고 그냥 코볼, 어셈블리 이런 거. 저도 사실 컴퓨터 학과를 나와가지고 취업했을 때 네트워크를 전혀 몰랐어요. 네트워크를 전혀 몰랐는데 이제 가서 이제 회사 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네트워크. 약간 아트라든가 IP 같은 거 변환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다 돌아가고 라우팅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거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넣었어요, 계정? 거기다 들어오는데 휴대폰 한번 꺼내시면 한 번만. 몇개 아니야. 지금 아마 메일, 아까 등록한 메일에 가보시면 그 메일 와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보시죠. 와 있죠, 메일. 그리고 핸드폰에 구글 오센티케이션을 까셔가지고 그 키를 등록하면 그거랑 연동해서 이제 로그인이 되실 겁니다. 그 집에 가서도 하셔도 돼요. 지금 이제 어드민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내 PC에도 그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메일 온 거를 지우지 마시고 이 링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접속하실 때는 여기까지 쳐야지만 그 콘솔이 접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인터넷 되는 곳과는 다 콘솔에 접속할 수 있는데 이걸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접속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일에 이걸 남겨놓으시면 여기 요거 여기까지만 치면 이 콘솔이 뜨고 아까 로그인 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계정 다 계정 메일 오셨죠 다. 그거는 이제 쓰고 하자는 그러면 조금 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가 어디 있냐면 에이전트가 이 콘솔 안에 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패키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별표를 누르고 이 패키지로 오게 되면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에이전트가 쭉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EA는 설치하시면 안 돼요. 얼리 어답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완전히 정상적으로 출시된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베타 제품입니다. 이걸 이제 EA라고 부르고 이거 왜 EA를 나오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GA가 이제 제너럴 어베일러블리티라고 이게 이제 정식 버전입니다. EA 버전이 높아요. 높은 대신 이거는 약간의 버그가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EN을 까지 마시고 이제 GA 버전으로 까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올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눅스, 맥 뭐 전부 다 지원하니까 원하시는 데 까시면 되고 대부분 윈도우시니까 이걸 윈도우로 바꾸면 그 쿠버네티스나 뭐 이런 거 다 지원하는데 이런 거는 학생들이 나중에
쿠버네티스 이거 있으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까시셔도 되고 리눅스나 이런 것도 다 지원합니다. 윈도우를 이제 바꾸게 되면 윈도우 관련된 이제 에이전트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최신 버전을 설치해야 되겠죠. 24.2가 최신 버전이고 여기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게 64비트라고 이제 ARM이 있는데 ARM CPU 쓰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죠? 거의. 아마 대부분 이걸 겁니다. 64비트고요. ARM인데 CPU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프로그램 설치가 안 돼요. 학교는 아마 ARM이 없을 거예요. 요거 64비트 요걸 이제 까시면 되고 요걸 까시면 에이전트가 이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 콘솔에는 백석대 말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아까 쭉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그럼 에이전트를 그냥 깔게 되면 그 에이전트가 어디에 붙어야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큰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토큰에서 그걸 인식시키는데 토큰은 다시 할리시로 마우스가 또 여기 어카운트 인포라는 데 가서 이 사이트 인포라는 데를 이제 누르게 돼요. 사이트 밑으로 여기 보시면 이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 토큰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 복사가 돼요. 요걸 누르면 이제 메모리에 복사가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게 16기술처럼 보이는 뭐 이상한 글자로 되어 있는데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큰을 넣으라고 나와요. 그럼 이거를 복사해서 이걸 이제 에이전트 설치 과정에 넣게 되면 여기에 IP나 어디에 접속할지에 대한 정보가 난독화돼서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설치할 때 이 토큰을 넣으면 이 에이전트가 백석대 밑에 디폴트 사이트라는 곳에 에이전트가 붙으면서 이걸 누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뜨도록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백석대 구축을 할 때 서울하고 천안하고 두 군데가 있으면 토큰을 다르게 만들면 되겠죠.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는 서울 토큰을 주면 서울로 다 붙을 거고 천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천안 토큰을 주면 천안에 이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큰은 사실 없어 이거 아무거나 붙여도 되는 게 나중에 이걸 좀 옮길 수가 있습니다. 기둥으로 옮길 수가 있고 다이나믹 링이라고 해서 이 그룹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천안은 10점대 IP고 서울은 100점대 IP잖아요. 그러면 그 다이나믹 필터를 넣어서 10점대면 무조건 천안으로 가게 하고 100점대면 서울로 가게 하고 이런 기능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토큰 자체는 나눠서 설치해도 되지만 그냥 막 설치해도 나중에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매일 오신 분 있으세요? 저도 이제 네, 오시면 이제 계정을 만드시고 에이전트를 까신 다음에 이 토큰을 넣어서 디폴트에다가 설치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여기에 에이전트가 이제 붙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5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쭉쭉 붙게 돼요. 혹시 안 오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다시 계정을 등록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 로그인하면 이렇게 무슨 QR코드가 뜨면서 그때 이제 오센티케이션 설치하고 그걸 QR에 대면 자동으로 이제 딱 들어갑니다. 뭐 안 돼요? 뭐가 있냐? QR 했는데 QR 코드 나오는 건 아니고 누구로 오센티케이션 하는 걸 깔아야 돼. 누구로 오센티케이션 하는 걸 깔고 나서 QR을 등록해야 돼. 그냥 QR을 갖다 대면 안 되고
구글 오텐티케이터를 거기 깔아. 보면 네. 사진 QR 넣고 있어요. 여기서 아까 이제 이거 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저거 이게 리눅스 회귀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 저번에 쌓인 거 보는데 김판 방법을 같이 아, 그러면 저희가 그 QR을 그냥 QR 그냥 갖다 대면 안 되고 구글 오센티케이터를 깐 다음에 QR 스캔을 눌러서 갖다 대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웹이 되게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이걸 리프레시 안 해도 그냥 붙으면 딱딱 보여요. 구글 오센티케이터라고 이걸 먼저 까시면 됩니다. 네, 요거거든요. 그리고 패키지는 여기 이 별 모양을 누르시고 여기 오시면 패키지가 여기 있습니다. 요걸 까시면 되고 여기 사이트 토큰이 여기 있거든요. 디폴트 사이트로 이동하신 다음에 가면 패키지 위에 보면 이제 사이트 토큰이 생겨요. 요거를 복사해서 설치할 때 넣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고객 사이트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똥하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설치파일 뒤에다가 토큰 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놓으면 원클릭으로 넘어가게 이렇게 설정 많이 하죠.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뭐 메일이 나와. 메일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거는 사실 온보딩 메일은 아니고 온보딩 메일은 아니고 계정이 있습니다. 안 가는 사용자들만 가시면 그거는
음, 잠시만요. 이메일 요거 맞으시죠? 101462. 아, 이거 그러면 구글이에요? 아, 이거 잘못 넣었네. 잠시만. 아, 지금 계정이 이미 만들어진 분들은 관리자 권한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요 유저에 가시면 등록된 계정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분들이 안 되시는데 보시면 친구분들이 계정이 이메일이 잘못 들어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계정이 생성된 다음에 계정이 이제 생성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마지막으로 이 사용자가 이 라스트 커넥트가 떴다는 거 이 사람은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인룰이라고 뜨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구글 오센티케이터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로그인을 이제 못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언베리파이드로 이제 뜨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인룰 말고 뭐 익스파이어라든가 막 이름이 이렇게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계정을 선택한 다음에 이걸 리셋하면 됩니다. 투팩터 인증을 리셋하면 이게 초기화되면서 다시 이제 오센티케이터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제 이동하게 돼요. 그럼 그걸 그때 등록하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됩니다. 여러분 다 관리자 권한이 있으니까 신문지 안 되는 분들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아마 리셋을 해주면 좋은데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 이거 맞나요? 이거 안 될 이유가 없는데 혹시 그 오센티케이터를 지웠어요? 아 근데 로그인이 안 돼요? 그 구글 오센티케이터를 혹시 지운 거 아니에요? 그 지우면 이게 한번 설치했다가 지우면 바뀌거든요. 그건 리셋하고
온보딩을 제가 다시 보내드렸으니까 아마 두 번을 다시 설정하면 되겠죠. 토크는 여기서 이 백석대로 오신 다음에 그 디폴트 사이트를 누르세요. 그리고 패키지로 가면 요 별표를 누르고 패키지로 가면 요게 토큰이 생겨요. 위에. 요걸 보고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백석대 밑에 디폴트 사이트로 오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패키지로 가면 메뉴에 이렇게 토큰이 생겨요. 그 토큰도 다 달라요. 사이트나 그런 거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 있는 토큰을 쓰면 일로 붙는 거고 디폴트 그룹 들어가서 디폴트 그룹에 토큰을 쓰면 디폴트 그룹으로 붙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을지를 이 토큰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긴 요거지만 이 안으로 이제 들어와 보면 토큰 뒤에가 이제 살짝 바뀌어요. 여기 토큰이 없 천안 캠퍼스라는 사이트에 오게 되면 지금 그룹이라서 그룹도 저 뒤 딴 데 있는데 메뉴에 디폴트 말고 패키지로 하게 되면 요 토큰을 넣으시면 됩니다. 몇 분이나 설치했나 볼까요? 세 분 정도 됐네요.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아직? 다 되고 있죠? 이제 리부팅을 하라고 뜨는 건데 리부팅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리부팅 안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되시는 분. 에이전트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끝나는 거 자체가 기분이 안 됐다는 얘기죠. 기존의 걸 삭제하고 새로운 것만 그냥 안할 수 있게 기존과 크게 아니지. 어느 게 맨날 얘기하는 네. 그럼 내가 다시 아이디가 뭐지? 아이디가? AIM 일단 이렇게 유리. 그러면은 JIM? 네. 아, 여기 아니구나. JIM. 요거죠. 이거 맞네? JIM 공사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예. 이거를 제가 다시 리셋 해드릴게요. 그리고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해보시면 될 거예요. 브라우저를 닫으셨다가 다시 연결하시면 돼요. 아, 이제 뭐 많이 깔리고 있네요. 지금 다 드신 거죠? 여기. 저거 지금 이제 하고 계정이 제가 아, 이거 다시 안 만들어도 돼요. 네, 저 계정으로 하고 요거 다 되셨죠? 안 되신 분. 그럼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하시죠.